네,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블록체인 산업 편입입니다. 기존에 이미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을 입혀서 리버스 ICO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스 옆에 위치해 있던 모아코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유통망을 이용한 리버스 ICO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빠른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탈중앙화에서 분산화로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에 어떠한 논문을 올리면서 비트코인의 존재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그런 이념이 좀 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 트위터나 혹은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그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분산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화된 그런 시스템에서의 기업들 외에도 탈중앙화적인 성격 그리고 분산화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 팀에서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인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분들과 굉장히 좀 많은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 블록체인 업계에 너무 사람이 없다. 블록체인 업계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요건 약간 오타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그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용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블록 사이즈가 1메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발생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 밀림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블록 안에 담기는 거래 정보보다 더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내 비트코인이 빨리 전송이 돼야 되는데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글로는 확장성 문제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스케일링 이슈,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3세대 암호화폐인 이오스, 그리고 트론, 엘프 이런 코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확장성 문제와 그리고 스케일링 업에 대한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들고 여러 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실제로 지금 나날이 갈수록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 이 중에서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프를 보시기도 할 텐데요.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추세 자체가 상향을 한다는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층에 대한 그런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가치와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18년 그리고 2019년, 2021년까지 서서히 이제 비즈니스 가치가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하다가 보시면 2027년부터는 비즈니스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이 성장, 비즈니스 가치는 성장하는데 실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조금 주춤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러한 이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이슈와 약간 페어링, 영어로 말하면 페어링인데요.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넨 네트워크라는 사이드 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플라즈마라는 그런 하위 계층의 해결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캐스퍼라는 약간 채굴 형태에서 저희 POS 지분구역 증명 방식인데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하여튼 뭔가 합의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 샤디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냥 이런 용어들이 뭐다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도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스케일링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그러한 스케일링 이슈를 해결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네트워크가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시점은 앞으로 한 3, 4년 정도 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그래프도 그러한 기술 개발 단계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아마 분석을 했던 그런 그래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030년이 됐을 때에는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IoT 혹은 컨텐츠 혹은 저작권,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러한 기사가 났었어요. 중국 정부가 미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영수증들을 다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기업들이 영수증을 잃어버리더라도 그에 대한 증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항목을 이렇게 좀 추스려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서 블록체인 인재들을 교육시키고 실제 취업 과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매니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데벨로퍼, 교육에 대한 사항들을 좀 나열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블록체인에 필요한 인재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이 커뮤니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여러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카오 단체 그 톡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관리를 하시는 그런 그 팀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고 자기 프로젝트들을 좀 알리고 싶은데 실제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통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매니저를 좀 부탁을 하고, 커뮤니티 매니저를 부탁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 관리 좀 해주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탈중앙화적인 그런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커뮤니티 매니저들이 흘려주는 정보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직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 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커뮤니티 매니저가 되려면 우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과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실제로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며 어떻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마케팅 같은 활동도 물론 뭐 PM도 있고 한데요.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요. 마케팅적인 요소 그리고 뭔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자신들이 하려는 프로젝트가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한 후에는 좀 더 능력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 그리고 ICO 진행 단계, 그리고 상장 단계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어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만 잘해도 여러 프로젝트를 실시하려는 그런 업체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업체들한테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애널리스트인데요. 저도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 애널리스트를 시작으로 이렇게 좀 블록체인 업계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프로젝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일반 증권 혹은 주식 분석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최근 이슈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 방향을 잡아서 가지고 가고 있느냐 또한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일반적인 그런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 등을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들을 분석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화폐로 쓰일 수 있는 코인이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등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로 쓰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프로젝트들이에요. 두 번째는 플랫폼. 플랫폼을 구축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DM들이 이 위에서 생성이 되고 구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가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범주는 이제 토큰이에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그 어떠한 사업 에코시스템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런 생태계 내에서 돌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온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삼성 갤럭시 S9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좋은 걸로 바꿨는데 8밀로. 아무튼 여기서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플랫폼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엘포 이렇게 트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안드로이드 혹은 애플사의 iOS 혹은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토큰은 그 위에서 개발된 카카오톡 혹은 은행 어플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그 코인들을 분석을 하실 때는 첫 번째 범주로 말씀드렸던 진짜 결제용으로 나온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상용화 될 만큼 기술력으로 따라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체에서 이 코인들을 받아들이느냐를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팀이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뒤에서 얼마나 유능한 VC, 벤처캐피탈이라고도 하고 크립토 펀드라고도 해요. 이런
유능한 그런 VC들이 붙어서 투자를 했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떠한 기업들이 지금 밀고 있느냐, 또 추후에는 어떠한 기업들과 협약을 했느냐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 이렇게 플랫폼 계통의 코인들은요, 사실 보실 때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어떠한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또 그 증명 방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성 이슈, 거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단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요소는 얼마나 많은 토큰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큰들이 그런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토큰들이 그 위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2세대 암호화폐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붙여서 나온 최초의 그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거래소 위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은 상장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몇몇 거래소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기술 관련된 그러한 담당자분들과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보를 듣고 좀 공유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분석할 때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필요해? 라는 부분을 또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에코시스템은 토큰이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 환경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러한 에코시스템 내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공급보다 높은지, 이거는 유명한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인데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물건의 가격은 결정이 된다라는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법칙이에요.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어떠한 이 에코시스템 내에서 이 토큰에 대한 수요가 더 발생하는 모델이면은 저는 좋은 프로젝트다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소, 이러한 분석적인 코인이냐 아니면 플랫폼이냐 토큰이냐를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있는 팀들 그리고 발전 과정, 개발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상장 과정까지요. 거래소 상장이 되어야 이 코인을 사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과정까지 좀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면은 좀 더 원활하고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블록체인 데벨로퍼예요.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개발자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합의 과정을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고, 이게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라고 하는데요. 증명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맞아 해서 이 사람들이 합의가 되면 이거 맞아 하고 블록에 그 정보를 올려주는데,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들, 일단 그런 과정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요. 뭐냐면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토큰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의 그러한 머신 위에서, 가상의 컴퓨터 위에서 생성이 되고 구동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발자분들께서도 개발을 하시려면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먼저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을 할 거다, 혹은 코인을 개발해서 캐시형의 코인을 개발할 거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분들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 과정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기업에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없고,
지금 개발자들을 키워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주변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 협회를 만들고 계세요. 아마 이번 행사에서도 사인을 좀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한 시도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더 유명한 그리고 개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자리들을 창출을 할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요. 그런 교육은 사실 저희 회사 혹은 주변 파트너사분들께서 지금 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조만간에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는 방송에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몇몇 유명 유튜버 분들도 좀 보이시는데 그런 분들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방송에서 많이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냥 교육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기업의 측면이에요. 아까 제가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는 개인의 측면인데요. 아까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취직을 못한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또 맞춤형 교육까지 시행한다면은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실제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의 측면인데요. 청년 실업 해소 및 시장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많이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최저임금을 높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편의점에서도 편의점 대표분들이 직접 이렇게 바코드를 찍으시고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부가 아니라 저희 같은 실제 이 업계에서 종사자들 혹은 유튜버분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지식을 쌓고 전문가가 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제는 바로 이 취업 문제고요. 그 취업 문제를 블록체인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